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나는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란 무엇인가 책을 안 읽고 생각해보기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국가란 무엇인가. 제목만 놓고 보면 뭔가 엄청난 얘기,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얘기를 할 것만 같아.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 한 줄의 광고 카피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구와 만나든 한 줄의 문구가 혹은 한 마디 말이 혹은 한 가지 단어가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건 역시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등등, 무관심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결국은 자기가 내가 컨트롤하기에 달렸지. 자, 근데 오늘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유심히 형이지 국가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는데 난 안 읽어봤어. 책. 내가 이 책 읽는 거 싫어해. 나 책을 너무 싫어해서 하지만 뭐 정보는 얻고 싶고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는 있는데 책, 글자, 문자로 된 건 좀 읽기가 짤막하게 요점만 얘기하는 그런 뭐 테크라든가 그런 사이언스, 과학이 그런 거 아닌 이상 하나 좀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잘 안 읽어. 자, 그런데 몇 해 전이지 아마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봤어.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뭔데? 그래서 그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결론이 뭔지 형들이랑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 내 생각을. 난 뭐 항상 뭐 공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얘기해보고 혹시 몰라 이 얘기 와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혹은 형들의 마음을 180도 변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는 거지 인생은. 국가, 어떻게 보면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야. 이 국가라는 게. 국가 정말 어렵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이상의 사람이 있고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있고 뭐 자동차도 막 2천만 대가 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뭐 1000조 가까이, 1000조가 넘고 예산이 600조가 넘고 등등 숫자로만 따지면 어마무시해 정말. 이런 국가라는 이 넓은 큰 세계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는 생각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생각법을 좀 사용을 해봤어. 생각이 그렇게 되더라고, 자연히. 왜냐하면 이 국가라는 게 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궁금했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지. 물론 이게 순전히 내 생각은 아닐 거야. 내가 뭐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관련된 단어, 국가와 관련된 키워드 혹은 그와 유사한 키워드 혹은 아예 동떨어진 키워드의 글이나 정보를 읽으면서 그게 쌓여서 내 생각을 만들었겠지. 자, 국가가 왜 탄생을 했을까?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 나는 딱히 막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건 아니야. 정말 다음날 뭐 먹지 이런 고민을, 다음날 먹을 고민을, 다음날 배가 굶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의 삶을 산 게 아니라고. 나는 삼시세끼 챙겨 먹었고 풍요롭진 않았지만 부족하진 않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 주변에 밥 굶는 사람들을 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음날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됐어. 자, 근데 국가가 뭐야?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원래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살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뭐 옛날에는 뭐 좀 다 같이 못 살았다 그래. 다 같이 못 살아서 굶어 죽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도달했고 진짜 풍요해, 풍족해. 주변에 있는 형들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면은 먹을 게 넘쳐나잖아. 진열대 위에 쌓여져 있는 음식거리들 봐, 먹을거리들 봐봐. 과자, 뭐 음료, 라면, 고기 하나하나 다 꽉 차 있다고, 재고가. 근데 그 마트가 주변에 하나밖에 없어? 마트 넘쳐나잖아. 마트도 넘쳐나서 이제 편의점도 넘쳐나. 시장 넘쳐나. 백화점 넘쳐나. 그럼 먹을 거, 입을 거는 옷, 의류 넘쳐나. 재고가 쌓이고 쌓여서 떨이 난다고 막 반값에 팔아도 안 나가. 80% 90% 세일해도 안 나가. 넘쳐난다고. 자동차, 우리나라 뭐 대표 자동차 기업들이지. 하루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씩 자동차를 뽑아내고, 자동차 도로 위에 넘쳐나. 주차할 잘 공간이 없어서 골목이 빽빽하다고. 이렇게 풍요롭고 넘쳐나는 세상 속에 대한민국 국가라는 사회의 위치가 현재 이래 풍요로워, 풍족해. 근데 여전히 주변에는 굶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자, 그런데 이 국가가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왜 구제를 못하고 있을까? 좀 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처음 탄생한 것은 만인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는 아니었다고 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 시스템 체계가 없었던 그 진짜 야만의 세대, 사람들 각자 그냥 뭐 부족 국가 혹은 가족 중심 단위로 사는 아주 원시적인 세상을 생각해봐. 그 세상에서 국가라는 개념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이렇게 사회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는 시기가 아마도 힘을 세력을 모았던 시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더 가깝게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그러면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그 땅을 기반으로 혹은 뭐 땅이지, 노비들을 기반으로 자신이 약간 봉건 사회지. 그러니까 그 조직의 장이 돼서 그 밑에 노비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야. 즉, 이 국가라는 시스템의 근본이 나는 사람을 위한 체계가 아니었다고. 만인을 위한, 가난한 사람 혹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지. 태생 자체가. 안 그렇겠어? 내가 만약에 옛날에 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없을 때 내가 돈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막 금을 현재 가치로 막 1조 정도 갖고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을 내 식솔로, 내 그 넓은 집, 대저택을 꾸리고 사는 내 집에 불려들여서 일을 시킨 대가로 뭐 밥을 준다던가 해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국가 시스템 자체가, 국가라는 것 자체가 만인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지. 그 개념을 나는 얘기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다, 불평등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말이 자꾸 꼬이는데 내 할 말이 그냥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줘. 그냥 내 생각은 이렇구나, 게른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했었지. 예전에 그 사람이라는 자체가 뭐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 뭐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쓰고, 한국에서도 뭐 조선의 노예제도 있었고 등등. 우리 역사는 노예제도를 항상 용인해 왔지. 그러다가 뭐 최근에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뭐 노비제도가 다 없어지고 신분이 다 없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제도가 노예제도가 있는 거, 신분의 계급이 사람의 계급이 있는 사회가 존재하지. 자, 그런데 그게 나는 본성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국가 시스템 상에서는 이 민주적인 그 정치 체제로 바뀌었잖아.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다시는 이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노예제도는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돼. 왜냐하면 비인간적이잖아, 비윤리적이잖아. 하지만 사람의 본성의 그 밑바탕에는 나는 편안하고 남은 부리는 그런 뭐 못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본성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지금 뭐 AI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로봇 노예 제도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 향후에는 로봇을 노예로 부리는 로봇을 노예로서 쓰는 로봇을 돈 많은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혹은 사업가들이 로봇을 노예로 부려서 자본을 일구는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그러면 로봇을 노예로 쓰니까 그거에 대한 뭐 세금을 더 부과한다던가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로봇을 그렇게 노예로 사용한다면 그 로봇을 함께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게르니, 내가 엄청난 갑부인데 로봇 노예를 100명을 갖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형은 로봇 노예를 뭐 또 100명을 또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조금 윤리적으로 로봇에게 좀 심한 말을 안 하거나 언어 폭행이라던가 실제로 물리적인 폭행 이런 걸 안 해. 그런데 어떤 형은 로봇 노예 100명을 가지고 있는데 말 안 듣는다고 막 로봇을 막 때리거나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등등 굉장히 심한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나랑. 그러면 이게 또 뭐 윤리적인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시대라는 게 뭐 AI가 나오면은 세상 다 망한다, 뭐 어떤 모든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 변화하지 않으면 사람은 지루해서 따분해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성 때문에 사업 기회, 비즈니스 기회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봐.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 중간에 뭐 하이브리드, 그지? 우리 전기차 나오기 전에 하이브리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그 급격한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뭐 연착륙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변화에 대한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뭐 하이브리드라는 그 구간이 있는 거지,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지?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면, 내가 뭐 얘기를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 이 국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못 사는 사람, 평범한 사람,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가 처음엔 아니었다. 애초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권력가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고, 그게 국가 시스템의 원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럼 그 시스템에서는 인권이란 있을까? 나는 인권이 있고 없고는 그 권력가, 그 집단의 대장의 인성에 많이 달렸다고, 기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글쎄, 내가 뭐 이거를 지금 뭐 결과를 뭘로 얘기하고 이거를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낼 수가 없네.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국가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국가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 불공평. 그래서 그 불공평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요즘 세상에서는 자본력으로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려면 내 경쟁력을 키워야겠지. 내가 많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또 그래. 이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공부만이 또 답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절한 기회를 잡아서 딱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국가, 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약간 또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편의점, 백화점, 마트, 넘쳐나는 음식들, 그거 안 팔리면 다 버리거든. 버려야겠지,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자, 근데 그래도 넘쳐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 떨어져. 왜냐하면 10년 전에 초코파이를 만들던 방식과, 뭐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초코파이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과자를 50년 전에 만들던 방식과 50년 후 현재 2025년에 과자를 만드는 방식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 정말 기술이 발달은 뭐 100년 전에 한 명, 뭐 100년 전에 한 100명이 할 일을 지금 2025년에 한 명, 혹은 한 명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세상인데도 이게 우리가 음식을 막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먹을 수 없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정도잖아.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국가 시스템 안에서 정말 나는 옳지 않은 방향이고, 그런 걸 좀 해결했으면 하는데, 글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나는 좀 기본소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기본 돈을 다 풀고, 모두에게 일명열애 없이 무조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혹은 1년 내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양의 그 소득을 주고, 그 이후에 더 많이, 그 이외에 더 벌고 싶을 사람은 더 벌고 등등, 이런 거를 했으면 했었지. 왜냐하면 그게 윤리적이잖아.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거든. 내가 뭐 10조, 100조, 1000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 내 지역, 내 동네, 내 친인척들이 다 거의 막 배를 굶주리면서 막 내일 밥 못 먹으면 죽을 정도의 위치에 놓였어. 그럼 과연 내가 행복할까? 나는 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비록 내가 남들이 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한 10억씩 가지고 있어. 다 그냥 먹고 살 정도로 다 생활을 해. 그리고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기질을 발휘해서 뭐 더 공부를 하거나 더 사업 추진력을 발휘해서 좀 그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게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100씩 나눠줘도 그 100씩 나눠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갖는 사람이 있고 덜 갖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사람 자체가 진짜 사람 자체가 진짜 5만 가지의 생각과 5만 가지의 감정과 5만 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다들 태어나잖아. 다 다르잖아, 각자. 그래서 그런 각자의 타고난 기질이나 타고난 그런 성품, 신체적 특징,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이 자꾸 바뀌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또 그리고 또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국가에서 갖춰줘야지 모든 사람들이 좀 국가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선의의 경쟁,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이게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에 처음 내 질문이 그거였어. 국가가 과연 못 사는 사람, 평범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었을까? 애초부터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 틀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그게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국가란 시스템은 가진 사람, 권력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취약계층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 한 국가 시스템의 장을 뽑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는 안 돼. 이게 약간 유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팀, 조직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슈퍼맨 이상의 히어로가 아닌 이상 끌고 가기 힘들어. 그래서 유사한 아주 좋은 방향,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모여서 한 팀이 돼서, 그 팀이 이 국가를 나는 좀 좋은 방향으로 조직하고 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하고 등등 그런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나는 아까 노예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로봇 노예제도 이런 걸 생각해봤고, 왜냐하면 이게 노예라는 것을 부리는 거에 이게 사람이 이게 본선이라면, 이게 그냥 태어나기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결국은 노예제도는 또 부활을 할 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된 상황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노예는 안 될 거고, 로봇 노예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로봇을 부리는데 막 과격하게 부리거나 막 폭행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겠지. 그럴 것 같고, 이런 사회에서 결국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기본소득과 같은, 이게 굳이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돼. 근데 뭔가 이게 우리 시스템 자체가 정말, 내가 진짜 나는 1년 1년에 근무일 수가 며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 가짜 노동, 그냥 회사에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 많아. 나도 그런 시간이 있고 왕왕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삶이 과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것들이 과연 맞는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미안. 나는 이런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태어났는데, 내 선택할 거 없이 난 이런 시스템에 태어났는데, 이 시스템이 과연 내가 사람답게 한 일평생을 살아가게끔 만드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과연.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평범한 직장인이고 소득자유를 꿈꾸는데, 소득자유를 이뤄서 어떻게든 내가 소득자유를 이뤄서 나를 돌아보는, 나만 생각하는, 나만을 위한 삶을, 혹은 내 가족을 위한 삶을, 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 영상을 찍는데 그냥 단순히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 결론도 없고 그냥 형들 보기에는 얘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 오역의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